올해 들어서 가장 페이스리프트다운 페이스리프트를 한 차를 묻는다면 단연 투싼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전에는 외관 디자인에 대한 평은 좋은 편이었잖아요. 그랬던 외관은 살짝 다듬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가장 문제로 꼽혔던 실내 위주의 변화가 집중됐죠. 무엇보다 가격에 대한 말이 많은 요즘인데 가성비 SUV 하면 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이유로 상위 10위권 내에 머물던 토레스는 이제 16위까지 밀려나서 스타리아보다도 안 팔리고 투싼은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걸 보면 투싼은 판매량 순위가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토레스 수요는 많이 뺏길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은 투싼이 잘 팔릴 것 같은 이유, 그리고 합리적인 옵션 선택과 견적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외관 디자인은 사실 어디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이전 모델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살짝 변화된 게 느껴집니다. 좀 더 각진 형상으로 그릴과 주간 주행 등을 다듬어서 인상을 강인하게 만들었고요. 후면부는 범퍼 몰딩하고 스키드 플레이트를 일체화시킨 정도라 앞모습보다 변화가 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관 디자인은 딱히 손볼 게 없기도 했고 문제는 실내 디자인이었잖아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 신차들하고 비교하면 한 세대 전 디자인 같았으니까요. 가장 큰 이유가 디스플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스플레이만 중간에 플로팅 타입으로 나와 있었어도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 구형 같다는 느낌이 덜했을 텐데 하필 투싼은 이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덕에 실내 변화에 집중이 많이 됐는데요. 우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요즘 현대기아차 신차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자식 칼럼 기어가 적용됐습니다. 이 덕에 더 이상 불편한 버튼식 기어를 볼 필요가 없어지고 센터 터널 쪽 공간도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요즘 나오는 현대차처럼 현대차 로고가 없어졌고 센터 페시아도 분리 버튼과 터치식 버튼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훨씬 더 깔끔해진 게 특징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차세대 CCNC가 적용돼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마 가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풀옵션이 4,5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을 풀옵션 견적으로 냈을 때 나오는 가격이고요. 이전 모델 기준 가장 판매량이 많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시작 가격이 2,771만원, 풀옵션은 4,116만원입니다. 토레스는 1.5 가솔린 터보 모델을 기준으로 2,797만원부터 3,860만원이라서 시작 가격은 투싼이 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성으로 구매하려면 3천만원 초반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우선 옵션표부터 살펴볼까요? 트림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낮은 트림부터 보면 모던, 프리미엄, N9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N9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모던 트림 파워트레인 기본 사양부터 보면 1.6 가솔린 터보 엔진, 7단 DCT 변속기, ISG 시스템, 통합 주행 모드, 앞뒤 디스크 브레이크, 전자식 변속 칼럼이 기본이고요. 안전 사양으로는 에어백 8개,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세이프티 언락, 지능형 안전 기술로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차로 유지 보조, 후석 승객 알림이 기본입니다. 외관 사양으로는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유광 블랙 B필러와 C필러, 아웃사이드 미러 크롬 가니쉬, 풀 LED 헤드램프, 앞 LED 방향 지시 등, LED 주간 주행 등, LED 보조 제동 등, 리어 스포일러, 17인치 휠과 타이어, 앞유리와 1열 이중 접합 차음 유리, 1열 도어 포켓 라이팅, 열선, 전동 접이,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 등이 포함된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내장과 시트 사양을 보면 4.2인치 컬러 LCD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계기판, LED 실내 등 인조 가죽 시트, 운전석 2방향 럼버 서포트, 2열 폴드 N 다이브 시트가 기본입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버튼 시동과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기본이고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매뉴얼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 필터,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크루즈 컨트롤, USB-C 타입 단자,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패들 시프트, 파워 아웃렛, 후방 모니터, ECM 룸미러,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사양으로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오디오,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 프리, 스피커 6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프리미엄 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외관 사양으로는 18인치 휠과 타이어, 루프렉,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추가되고요. 내장 사양으로는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리얼 스티치, 패브릭 감싸기, 블랙 하이그로시 도어 암레스트 몰딩, 1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인조 가죽 시트에 패턴이 추가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듀얼 포르트 에어컨, 오토 디포그, 미세먼지 센서, 공기 청정 모드, 애프터 블로우, 레인 센서, 하이패스, 2열 에어 벤트,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어시스트, 실내 지문 인증 결제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현대 카페이, 이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됩니다. N라인 트림들은 N라인 전용 디자인이 내외관에 추가되는 게 특징이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가 보면 지능형 안전 기술로 전면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항차, 정면 대항차 인식이 추가되고 주행 중 후측방 충돌 경고 기능, 전진 출차 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외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스톱앤고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기능도 기본으로 추가되고요. 외관 사양으로는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 지능형 헤드램프, LED 테일 램프, 내장 사양으로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면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 앰비언트 무드 램프와 메탈 페달, 메탈 도어 스커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시트 사양으로는 천연 가죽 시트,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열 열선 시트, 열 폴딩 레버, 편의 사양으로는 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사양입니다. 이미 옵션표를 보시면서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주 합리적인 버전과 살짝 욕심부린 버전으로 옵션을 추천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선 합리적인 버전부터 볼까요? 3048만원짜리 프리미엄 1륜 구동 트림에 프로젝션 타입 풀 LED 헤드램프와 히든 라이팅 주간 주행 등 지능형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 램프,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포함되어 있는 익스테리어 디자인 2 패키지를 선택하고요.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자세 메모리 시스템, 동승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열 열선 시트, 열 폴딩 레버가 포함되어 있는 컴포트 2 패키지를 선택해서 차와 옵션 가격이 3,200만원 아래 3,196만원에 끊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관은 등화류 같은 게 대부분 LED로 바뀌고 실내에선 꼭 필요한 기능만 추가할 수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욕심을 부린다면 이 옵션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파킹 어시스트 1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3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굳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게 필요 없다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디지털 키 2, 스마트폰 무선 충전, 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플래티넘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견적이 3,320만원 수준으로 끊겨서 합리적인 구성, 그리고 살짝 욕심부린 구성으로는 3,300만원대를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되면 토레스가 더 힘들어지긴 할 겁니다. 최근 판매량을 보면 KGM이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레스는 냉정하게 따지면 소렌토와 산타페, 그리고 스포티지와 투싼 중간에 껴있는 차잖아요. 하필이면 지금 샌드위치로 껴있는 와중에 위아래에 있는 차들이 죄다 강세입니다. 소렌토는 페이스드리프트 된 이후로 여전히 판매량이 상위권이고요. 산타페도 풀체인지 이후로 하이브리드 모델 고객 인도가 시작되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티지는 국산차 판매량 3위, 투싼도 지금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 했던 실내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싹 바뀌어 나온 거잖아요. 토레스는 마침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일 겁니다. 페이스리프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나 전자장비 이슈 같은 걸 대규모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나올 신차들한테도 영향을 주는 문제잖아요. 물론 투싼이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 가격 같은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은근 팀킬을 당하고 있는 차이기도 하죠. 셀토스에도 지금 8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투싼은 7단 DCT를 넣는다는 점도 그렇고 방향 지시등이 여전히 뒤 범퍼에 위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판매량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